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고교 진학 고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위권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진학 문제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이런 종류의 상담을 가장 많이 받곤 합니다. 고교 입시는 사실 미리미리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현재 중3도 중요하지만 중1, 중2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대입에 유리한지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 위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학교 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고유의 특성도 있지만 사실 일반고 내에서도 특목, 자사고 못지않게 비교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과 전형이나 정시 중심으로만 그 진학을 준비시키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특성을 좀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정보보다 가장 먼저 고려할 문제는 바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진학 문제를 고려할 때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문과일 수도 있고 이과일 수도 있고 이과라면 공대 계열일 수도 있고 의대 계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상위권 학생이면서 그 공대 계열을 희망한다면 저는 자사고보다는 과학고 영재고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수학과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좋고요. 전문적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데 물론 내신 관리면에 있어서는 일반고에 비해서 불리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전형을 노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고나 영재고 내에서 사실 아주 하위권만 아니면 이공계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준의 대학을 진학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갈수록 특히 요즘 과학고에서 재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목표로 했던 학교가 아니라서 재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좀 적응 문제라고 해야 되나? 요건 뒤에 가서 다룰 건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학업 성취가 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대 계열인 경우에는요. 일단 대부분 내신,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또 논술 전형이나 다중민이 면접을 염두를 해 두시기도 해야 되는데 과학고 영재고는 이공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 전형 때 의대 목표로 한 학생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의대는 자사고 일반고 중에 선택을 보통 하시는데 아무래도 내신을 생각하면 일반고를 권하는 편이에요. 자사고 가서도 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이 가서 내신이 어느 정도 위치로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진학 이후에 특목 자사고 진학 이후에 내신이 어느 정도 위치로 갈 수 있을지 사실 냉정하게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주요 과목의 객관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주요 과목 내신이 특목 자사고를 진학해도 4등급 이내로 나올 정도가 아니면 사실 저는 잘 추천하진 않아요. 주요 과목별로 좀 점검을 좀 하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사실 특목고 자사고는 대부분 열공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서 큰 격차가 나긴 어려워요. 결국 격차는 수학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입 전까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것보다 사실 심화가 더 중요합니다. 즉 중학교 과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왔느냐, 수학적 사고력을 얼마나 키워왔느냐 이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보통 저는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현재 상태,
약한 부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좀 충분히 의논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진학 문제를 결정하도록 권하는 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자사고의 경우는 영어도 중요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탭스와 같은 그런 영어 인증 시험에서 고득점 정도는 받을 실력이 되어야 영어 상위 등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내신 정도만, 중학교 내신 정도만 준비했던 학생들은 가면 정말 힘들어해요. 자사고 입학하는 순간부터 교내 활동이 있어서 뭐 수행평가나 그런 각종 대회 등에서 영어 장문이나 영어 스피치 등 높은 수준으로 무장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학생들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사례, A양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A양은 중학교 때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지방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당시에 이 친구를 가르쳤던 학원 선생님들이 모두 우려했습니다. 축하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도 포함이 됐었고요. 암기는 잘하는데 이해력이 좀 약했어요. 당시 A양이 진학한 전국 단위 자사고는 특히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양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나중에 좀 또 얘기를 해보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담당했던 선생님들도 다른 과목도 좀 약하다, 이런 의견이 좀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워낙 자사고 진학을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차마 아무도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이제 아이가 고3이 되던 해 자퇴를 합니다. 알고 보니 성적이 그곳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계속 바닥이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 부모님이 사실 사교육 종사자였기 때문에 꽤 많은 교육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선행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사실 보냈어요. 하지만 아이의 역량이 자사고 친구들과 교과 학습 면에서는 경쟁하기가 사실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는 사실 그 지역 특성상 내신 받기가 유리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가 자사고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입시 경험이 많은 좀 가르쳐본 영어 수학 선생님들은 상위권 아이들이 모인 곳에 갔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을 했던 거예요. 사실 A양은 성실하고 활동적인 학생이라서 차라리 그 지역 일반고에 가서 내신 관리를 잘 하고 비교과 활동을 잘 준비했다면 차라리 본인이나 부모님이 모두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친구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은 부모님의 욕심으로 아이를 결국 힘들게 만든 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A양은 결국에는 고3 때 예체능으로 전환을 하고 그쪽 계열을 이제 진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B양의 경우인데요. 제가 B양을 언제 만났냐면, B양이 일반고에 1학년에 진학하고 3월 달에 바로 만났어요. 이 친구 중학교 생활기록부하고 각종 자료를 살펴보니까 성적도 아주 좋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드물게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실력을 보면 과학고를 가도 되었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하지 않았기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말리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고를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아차 싶었던 게, 그 학교가 이제 신설 학교였고 위에 선배들의 학업 성취도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아서 학교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이게 좀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만 했냐 하니까 당시 이제 수원 수투 정도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과학고를 가면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저도 선행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특목 자사고를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친구를 만나보고 분석한 결과 아이가 워낙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심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좀 머리도 좀 좋았어요. 또 거기다가 워낙 성실하고 학습의 기본기와 이해력이 상당히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과학고를 갔어도 잘 따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힘들긴 했지만 분명히 이 친구 성향을 봤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친구였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실제 그 정도 선행만 해도 비양이 거주하는 지역의 과학고 수준이 사실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선행을 안 하고 그 과학고 가는 학생들도 꽤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정도 선행만 해도 수학적 사고력에 있어서 심화가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친구가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제가 만나 뵀을 쯤에는 이제 미리 선행을 시키지 않고 일반고를 보낸 걸 굉장히 후회하고 계셨고요. 예. 아무튼 현재 다니는 일반고에서 지금 뭐 전교권에서 내신이 지금 뭐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 반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비양을 굉장히 밀어주시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 친구 학생부 관리를 잘 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고1인데 걱정이 되죠. 그죠?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부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수인데 어떻게 준비해라,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런 정보도 거의 없고 학생이 어떤 컨셉을 잡아서 준비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각 과목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알아서 적어주겠다라고는 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선배들이 학생부 관리를 선생님들이 아주 좀 전략적으로 잘하는 학교라서 정말 관리가 잘 돼가지고 진학 실적도 좋고 그런 학교면 사실 좀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학생부가 마감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1학기는 8월 말, 그다음 2학기는 2월 말, 특히 2월 말까지 기록이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뭐 학교 선생님들을 꼭 못 믿어서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솔직히 너무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기재될 수도 있고 아이의 진학 방향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기록이 서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조언을 드린 상황이고 조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과학고를 갔으면 사실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고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중요한 건 아이의 실력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경우에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지 일반고가 유리한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경쟁 과정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같은 학습 능력이라 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심리적인 압박, 좌절감,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자사고나 특목고 경우에는 또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고교 진학, 뭐 대입에서도 대입 진학에 있어서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아이들의 의견이에요.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학을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원망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진학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당하고 그것을 수긍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함께 찾아보시길 저는 권하고 싶어요. 답을 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시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만 말고 옆집 언니나 친척 형이나 제가 진짜 많이 보는 경우인데 무조건 남들이 좋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도 없고 또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는 입시와 진학 문제가 항상 실력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합격, 불합격 여부는 약간의 운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정책이 갑자기 변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합격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진학지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진학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 다음 단계의 진로나 진학을 염두했을 때 그것이 유리한가를 살펴봅니다. 입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고교 선택이 대입에 주는 영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커졌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도 저희 지역 안에서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내신 등급인데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입시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선택하길 권해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